연애할 때 쿨해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연애 경험이 많아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찌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연애 다수 경력자들도 힘든 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수의 찐따님들은 뭐? 연애하면 쿨해질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라고 들리겠지만 이 몇 가지 법칙만 지키면 세상 쿨해지면서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간단해 보여도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연인 간의 갑의 위치를 확보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쓰는 게 상대방에게 보이면 이거만큼 정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진심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연인과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머리 쓰시면 안 돼요. 바로 걸려요. 쿨하게 연애하는 법 첫 번째. 쓸데없는 밀당을 안 하고 감정 표현을 할 때는 확실히 한다. 쿨한 척, 좋아도 좋은 티를 안 내고 이게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애 때는 상대 눈치 보면서 이게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다가 상대방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모습으로 매달리거나 혼자 방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삽질을 해요. 후회를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나한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애인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진짜 쿨한 거는요. 같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좋은 티를 내면서 잘해주고 정말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 어떻게 나 자기가 제일 멋있어, 아니면 자기가 제일 예뻐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자 생활,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전화기 붙들고 이 사람이 뭐 하나, 지금 내 생각을 하나, 혹시 어디 나간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혹시 떠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거를 막 머리를 굴릴 시간에 각자 생활을 할 때는 뻘짓 안 하고 자기 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쿨한 연애가 가능해요. 찌질하다는 게 뭐야? 그 사람한테 온통 집중하고 내 생활 하나도 못하고 막 매달려 있다 보니까 괜히 그 사람이 어떤 작은 말 하나 했을 때 괜히 이게 크게 느껴지면서 괜히 막 싸우게 되고 꼬투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세상에서 제일 찌질해져가지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하려면요. 그냥 만났을 때 감정 표현을 실컷 정말 듬뿍 해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믿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든 믿든 그냥 나와 함께 해피엔딩을 맞을 사람은 해피엔딩을 맞고요.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은 버리고 가요.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있어줄 사람이 있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연애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매달리면 절대 쿨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고 집에 돌아가면 별다른 불안한 짓은 안 하는데 자신의 일을 똑부러지게 할 때 이 사람이 온전히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온 것 같고 상대방이 이게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연인을 볼 때도 나한테 목매고 있는 연인이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막 귀하게 보여? 아니면 나한텐 되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는 공부하고 학원을 가고 자격증을 따고 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찌질해 보여? 되게 쿨해 보여.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사랑해주는데 개인 생활은 되게 잘해. 그치? 맞아요. 서로의 연결에 어느 한쪽이 집착하면 상대방은 반감을 느끼죠. 나한테 집착하고 목을 메고 있으면 이거만큼 쉬워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게 없어요. 쿨한 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각자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주말에 함께 못 있을 때 쿨한 척 여사친 남사친 만나고 막 이거를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왜 넌 이걸 이해해주지 못해? 너 되게 쿨하지 못하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고 이게 진짜 찌질한 짓인 거지. 이게 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쿨한 거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쿨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꾸역꾸역 하지 않고 막 주변에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더라도 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잘못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잘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도 중요하지만 연애에 너무 집중하고 목매지 않고 내가 혼자 있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나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연애를 시작하면 그런 애들 있어. 이게 일이고 친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연애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 옆에서 보면 진짜 추하죠. 막 회사도 막 나가는 둥 마는 둥 막 이러고 공부도 막 학점 완전 박살나고 막 그런 애 있어. 막 자격증 공부하던 것도 막 때려치고 막 그냥 그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헤헤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정말 쿨한 느낌과는 지구 반대편의 거리만 멀게 느껴져요. 이게 쿨한 연애를 잘하려면 혼자 있을 때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거를 잘하는 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연애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넷플릭스 광인이야. 나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든 신작은 다 봐야 돼.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애인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끊어져요. 그렇다고 막 사랑이 식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막 연락하고 만나면 좋긴 한데 집에 오면 난 할 일이 많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공부할 것도 많으면 내가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연애 쪽에 또 찌질하게 막 매달려 갖고 막 그 사람의 막 삶이 다 나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못하게 돼요. 진짜 강제야, 반강제야.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와, 남자한테 목을 매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저한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관심을 돌리고 싶으면 네가 관심을 끊어라. 네가 관심을 끊고 네가 혼자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나한테 목매게 하고 싶으면 공부해. 운동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랑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나랑 사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고 찌질하다 그러고 막 버리려고 그러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고시 공부를 5년 10년 하면 이럴 때는 헤어질 수 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집중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헤어질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뭔가 집중을 하고 내가 계속 나아질수록요. 상대방은 저한테 집중하고 집착하게 돼요. 이러면 나도 발전해 가면서 아주 쿨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미래를 챙기면서 나를 봐야 돼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상대에게 집착하는 게 발생. 그냥 그 사람이 전부인 거야. 나의 전부인 거야, 그 사람이. 이 연애만이 전부야. 이 사랑이 없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없어. 내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만 있고 심지어 때로는 상대방이 중요하지도 않아.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 이 관계, 이것만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게 흔들릴까 봐 이게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정정긍긍 찌질찌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원인이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짜 오래 가고 싶고 진짜 쿨하게 연애하고 싶으면요.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 나 자신을 안 잃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뭐 공부까지는 뭐 그렇게 집중이 안 돼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의 순기능이 뭐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 주잖아요.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취미 활동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끔 우울증 걸리는 어머니들도 임영웅 쫓아다니면 갑자기 확 이게 정신도 좋아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잖아. 그게 임영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임영웅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도 좋고 이런 활동적인 나의 모습이 너무 좋아져서 더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아이돌 돌덕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애니메이션 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면 넷플릭스 보고 웨이브 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취미는 하찮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취미야. 이제 진짜 짜잘한 스티커를 모으는 취미더라도 그 스티커 하나 사려고 먼 길을 떠나는 여정 보내고 이런 거 하나도 하찮은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취미를 하면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 남의 취미를 뭐라고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돈 뺏은 거 아니잖아. 내 돈으로 내 시간 가지고 내 취미를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연인이 비난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비난한다? 손절하세요. 그 사람들이 뭔데? 취미도 있지만 삶의 목표가 있다면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뭐겠어요? 잘 먹고 싶고, 잘 자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옷 사고 싶고, 이런 건데,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비참해지죠? 근데 그거를 향해서 가는 나의 공부하는 모습, 성취하는 모습,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어느새 마음속에 이 연인의 방도 있지만, 나 자신의 방도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이 각자 정해져 있어야지 쿨한 연애가 가능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 그렇다고 취미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도 안 됩니다. 내 미래가 망가질 만큼 대책 없는 돈을 쓰는 취미는 안 돼요. 알겠죠? 적당한 취미. 그래서 제가 무조건 공부를 먼저 하고 그래도 남는 시간에 소소한 취미를 잡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취미로 하면 이것도 잔소리를 하던데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이번 주말에 어딜 간대. 그러면 그때 나 혼자 게임하는 걸 뭐라 그래? 본인은 어디 가면서 나한테 게임만 한다고 뭐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아마 욕을 먹는 거의 진짜 이유는요.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막 살 이만큼 찌고 건강 안 좋아지는 거 뻔한데 맨날 맥주 이만큼 쌓아 놓고 술 먹으면서 맨날 게임만 집에 가서 새벽까지 하고 있을 땐 문제가 되죠. 취업 준비 안 하면서 또 게임 열심히 해요.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임. 알파, 연애보다 그래도 학업에 우선순위를 둔 여자친구가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만약에 알파님이 생각해봐도 여자친구가 지 일 다 때려치고 나한테만 목매고 있어봐.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여자 나중에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 같다 막 나 오빠 나 살림할래 막 이런 말 할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한심하게 보이고 그래요. 이 여자 남자에 미친 여잔가? 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때 여자를 쉽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나랑 같이 똑같은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대학원을 가고 갑자기 박사를 따고 막 아주 엄청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엄청 좋은 연구소 들어가서 돈을 떵떵 벌어. 누가 이 여자를 우습게 봐요? 당연히 결혼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전시키는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도저히 못하겠으면 연애 외에도 집중할 수 있는 혼자서 뻘짓 안 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상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과 행복해지고 싶지만 잘못된 점이 발생한다면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혼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콱 박아두세요. 연인에게 이게 버림받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정결핍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나한테 대단해 보이는 연인이더라도 그냥 상대방도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다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대단하게 보려면 인기 정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회사 다닐 수 있고 그런 정도인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버림받는다고 내가 되게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막 이상한 사람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집착을 하고 찌질해지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내가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고 나를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한테 매달리고 이해해주면서 연애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찌질한 연애예요. 진짜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고 정신이 건강한 쿨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게 잘못된 연애를 하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다. 나는 잘못된 생각에 동조될 수 없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세요. 혼자 있는 게 안 두려워질 때가 진짜 쿨한 연애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게 서로의 이성 친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쿨한 척 이해하는 척 하는 게 쿨한 게 아니에요. 남녀지간에 해도 될 문제, 안 해야 될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선을 제대로 긋는 게 쿨한 연애예요. 이 앞에 말씀드린 이거 세 가지 이거를 이제 실행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애정 결핍에서 오는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이게 생각을 바꿔서 이 세 가지를 실행을 해야 상대방에게 사랑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 사랑이 오래 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요란하게 짧게 연애하는 사람들 말고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연애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이게 연애도 조용하게 잘하지만 이 사람들 특징이 자기 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해. 어느새 막 좋은 회사 들어가 있고 어느새 돈 잘 벌고 어느새 자리를 잡았어. 이런 사람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알차게 자기 발전을 해갖고 연애에 목을 매지 않고 쿨한 연애를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20대 분들이나 30대 초반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속는 셈 치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오래가는 쿨한 연애에 깜짝 놀랄 날이 올 겁니다. 쿨한 연애 하고 싶어요. 쿨한 연애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바로 서야지 쿨한 연애가 가능해요. 쿨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할 근거가 있어요. 직업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외모라든가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취미라든가 막 이런 게 있는 사람들. 내가 없는 사람들이 쿨한 연애를 못해요.